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2012년에 타계했고요. 이분의 대표작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70개국에서 2,5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라고 여겨지는 책들이 한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자기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주도적이라는 게 솔선수범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주도적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핑계를 안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단어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쪼개보면 반응이라는 뜻의 response에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ability를 합친 단어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다 이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주변 상황 때문에 그랬다,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책임감이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는 반사적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요. 반사적인 사람은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나쁘면 날이 왜 이렇게 나빠 이러면서 영향을 받고요. 근데 주도적인 사람은 비가 오나 햇빛이 나거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이 책을 유명하게 만든 게 있는데요.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소중한 거를 먼저 하자 라는 게 중심 내용이고요.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긴급한 일하고 긴급함 그리고 중요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긴급함과 중요함 변수가 2개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 그리고 긴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긴급하지는 않은데 해야 될 중요한 일, 이거를 하라는 게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스페인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스페인어 공부가 제 일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의 버킷리스트고 평생에 꼭 이걸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있는 그런 활동인데 스티븐 코비 책에서처럼 긴급하지는 않은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여행 작가 겸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예 삶이 여행하고 딱 맞물려서 특히 네팔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네팔에 여행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국의 학용품을 나눠 주시거나 그리고 네팔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예품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일이 있는 반면에 엄청 긴급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게 이메일 답신 같은 건데요. 그런 거는
뭐 빨리 보내야 되니까 긴급하기는 하지만 내 전체 삶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가 강조하는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분을 꼭 하라고 이 책에서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신적, 지적 활동인데요. 뭐 여기에는 독서 아니면 글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코비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 걸 처음에 목표로 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2주에 한 권, 그게 더 잘 되면 일주일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늘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알라디너 님들께서는 꾸준하게 책을 읽고 동영상을 올리고 계시니까 이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뒤늦게 중요성을 깨달은 편에 속해요. 근데 운동은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재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어서도 길러진다고 하니까 운동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 좀 재밌다기보다, 인상적이었던 그 습관이 제 후배 중에 이제 밖에서 밥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놓고 가는 물건 없는지, 그게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것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친구는 참 신중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배려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습관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가족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 머리맡에서 반드시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땅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 운동을 엄청난 대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은 저녁 6시 이전에 드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이 있게 되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벌써 뭐 7시를 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녁 시간도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사를 이렇게 출퇴근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는 재택을 하고 있어서 그 재택을 하게 되면은 일을 조금 먼저 끝내놓고 식사를 좀 이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저녁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이렇게 북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습관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이 모이는 게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읽고 북튜브를 만드시고 그런 것 외에도 더 좋은 습관을 많이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